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랑 함께 국내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톤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힘차게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밀떡 어떤 주제인지 궁금하시죠? 네. 바로 그 폴란드 관련된 폴란드 방산 물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크게 세 가지의 무기 체계를 우선 계약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가 K2 네네. 흑표입니다. K2PL과 함께 하는 흑표. 또 하나는 K9이죠. 그렇죠. 이제는 뭐 자동으로 나오십니다. 네, 네. K9도 폴란드 버전이기 때문에 K9PL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죠. 무슨 명칭이라도 다 붙여드릴 수 있죠.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또 K9A2 버전에서 또 자동화 버전이라 또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 작가님을 방산업체가 모셔가야 됩니다. 네. 홍보의 달인인 것 같아요. 거기에 굉장히 홍보에 특화되신. 등장하셔야 돼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무기 체계 바로 뭐죠? FA50. 네, 드디어 FA50. 폴란드가 페라리를 샀습니다. 페라리를 산 건가요? 예전에 T50 얘기 나왔을 때 네. 너무 비싸다. 우리 사고 싶은데. 그래서 아. M346을 네. 샀는데 정작 M346은 제대로 이제 AS가 안 돼갖고 그러면서 딱 한 얘기가 있죠. 연습을 할 때 꼭 페라리가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했죠. 하지만 페라리를 샀습니다. 네. 이탈리아. 결국은 필요에 의해서 샀고요. 네. 그런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FA50까지 한 요 3개 무기 체계들을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이 무기 체계를 계약을 했는데 많은 매체에서는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대박이다. 대박이다. 뭐 몇 조 계약을 했다.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보통은 파는 쪽이 설레발을 먼저 떨거든요. 와, 우리가 얼마 팔았다, 얼마 팔 거다라고 하면은 이제 막 주춤주춤 이랬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폴란드 쪽에서 사는 쪽에서 먼저 막 뉴스가 먼저 나왔어요. 우리가 먼저 살 거다. 그리고 가서 그 FA50 시뮬레이션을 먼저 타봤다. 인도네시아 쪽도 못 타본 건데.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할 게 그렇죠. 있고 더 해드릴 네. 수도 있는데 그럼요. 네. 실제를 우리는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또 밀떡만의 장점이자 그렇죠. 특징이죠. 여러분들은 우리 밀떡을 들으시면서 이런 측면에서 네. 생각을 하셔야 되고 실제 청취자분들 많은 청취자분들은 정말 현명하셔요.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런 쪽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는 게 이런 계약을 하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이제부터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이 바로 해당 방산업체입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 그렇죠. 카이, 로템, 현대로템, 네. 하나디펜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를 이야기해 드리는 시간을 이번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비명 아닌가요? 행복한 비명일 수도 있죠. 네. 예, 그렇지만은 방산이잖아요.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공산품이 아니니까 행복한 비명보다는 폴란드가 요구하고 있는 성능 이 부분을 과연 달성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인 거죠. 하나하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힘든 것이 K2 흑표이기 때문에 일단 이야기해 드리면 많은 분들은 K2 흑표 우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걸 그대로 수출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PL 않습니다. 버전은 좀 다르죠. 네.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폴란드는 생각한 거예요. 그냥 무한정 기다리면서 에이브럼스를 도입하면 돼요. 훨씬 에이브럼스가 마음에 들었던 건 사실인 거니까. 네네. 근데 왜 흑표를 긴급하게 도입을 하게 됐느냐? 이제 발등에 불이거든요. 만약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폴란드는 옛날의 역사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러시아가 다시 이 힘을 회복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생각할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는 10년 봅니다. 저는 현재로서는 한 세대 정도? 그럼 굉장히 네. 먼데요. 아무튼 10년을 본다고 폴란드가 봤을 때. 근데 저는 한 세대가 걸릴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10년부터 고민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상이란 게 제 예상대로 돌아가진 않잖아요. 특히 군사력이나 전쟁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랑 실제 대비하는 거랑 좀 달라야죠. 그렇죠. 그래서 2020년대 중반에 에이브럼스를 도입한다 그러면 이것은 엄청나게 늦게 되거든요. 상당히 늦은 거인데다가 지금 레오파드 2 PL도 주문을 했는데 납기일은 이미 지났고 개발조차도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개발도요? 네네. 그거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차기 버전을 이제 개발하는 거고 지금 말씀 주신 버전은 폴란드가 요구한 버전인데 네네. 개량인 거예요. 지금 있는 레오파드 2A4하고 2A5를 개량하는 건데 2A4 개량에도 한 달에 무려
단 한 대 내지는 2대 정도만 양산을 해요. 무슨 탱크 깎는 노인도 아니고. 이게 항공기 생산하는 거나 맞먹는 거의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리고 지금 그것이 결정된 지 2년이 흘렀는데 2년 동안에 지금 몇 대? 20대 좀 넘어요. 뭐 혼자 만들어요? 그래 그럴 정도로 그 이유가 있긴 한 게 독일이 라인을 많이 걷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산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도 있죠. 많이 거둔 정도가 아니라 라인메탈에서 네. 기본적인 전차 생산 라인 자체를 죽여놓은 게 몇십 년 돼요. 라인메탈에서 라인을 없애다니. 그러면 잘못된 이제 거네. 라인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떨어지겠구나. 네, 물론 뭐 라인메탈이 만드는 건 아니지만 라인메탈은 이제 특수하게 이제 전차포를 만드는데 라인메탈을 위시한 전차 관련된 그런 산업인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무너져 있고. 독일은 그렇죠. 그러니까 서방권의 전차의 양대 산맥은 미국과 독일인데 미국, 독일 할 것 없이 두 국가 모두 라인이 죽었어요. 미국은 2013년에 죽었고 가장 마지막으로 생산되는 게 사우디아라비아 수출형 에이브럼스거든요. 네. 종종 후티 방군한테 그게 2013년, 털리는. 그게 2013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거는 그 사막에 있는 중고품들을 예. 이제 재생해서 사용하는 그 건데. 이야기하려는 주는 이제 거기서 좀 더 발전해서 네. 그렇게 해서 당연히 이제 폴란드가 급하게 하기 위해서 흑표를 양산한 건데 흑표의 성능은 더 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일단 급하니까 기존 있는 흑표에 조금 업그레이드한 거를 바로 수출합니다. 180대를 네. 수출하는데 그 버전 말고 그 이후에 800여 대를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위 지금 알려진 거로는 K2PL이라고 네. 하는 그런 업그레이드 버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어력과 공격력이 덩치가 커지죠. 그렇죠. 러시아의 아르마타를 이겨낼 수 있는 정도여야만 돼요. 아르마타 T14. 네. T14 아르마타. 이 아르마타의 방어력과 공격력은 대단합니다. 일단 러시아에서 발표한 방어력만 하더라도 균질 아비언 기준으로 해가지고 900mm예요. 뭐 이게 이제 비밀이고 이 부분의 공격력과 방어력이 당연히 다 비밀인데 아주 자신 있게 오픈을 한 거에 있어서 믿을 수 있느냐. 또 요즘에 그 뻥 스펙도 네.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라고는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무기 체계에서 지금까지 러시아가 뻥친 특히 방어력에 대해서 뻥친 부분은 없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특히 풍산 같은 우리 업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900mm 기준으로 봐야 되고 역시 폴란드도 900mm 기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900mm라 하면은 방어력이 어느 정도인가요? 현존 최강입니다. 현존체가 그럼 네. 제블린이 뚫리나요? 제블린이 뚫을 수가 없죠. 없고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예, 예. 스펙상 물론 제블린이 이제 경사각으로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정면에선 뚫을 수 없고 결국에는 제블린한테 뚫리는데 상부에서 네, 네. 상부 타격을 상부 하면 공격을 하면 네. 뚫리긴 뚫리는데 어느 전차든 안 뚫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면에서는 제블린이 암만 해봐야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측면 방어력도 상당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차전에서는 측면보다는 정면이겠죠. 당연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적 전차를 이기는 전차여야지만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독일도 어렵고 미국도 현재 미국 측에서 최강이라고 하는 M1A2 3죠. 네, 셉3. 그래서 M1A2C라고 이제 요즘은 명명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전차를 보더라도 스펙상 조금은 딸려요. 아르마타에는. 그냥 스펙상으로는. 근데 우리가 그걸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달성할 수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보는데 그거에 비스무리하게 적어도 에이브람스 최신형 에이브람스에 근접한 상응하는 네. 또는 그거보다 약간 상회하는 그런 전차를 해야 돼요. 그럼 그게 현 흑표 전차의 스펙은 어느 정도예요? 방어력은 공개가 불가하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비교를 만약에 다른 거 한다면 다른 거와 비교를 한다면 아까와 같은 방어력 비교에서는 똑같은 기준으로 1000m 사거리 안에서의 강판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750mm로 흔히들 보죠. 흔히들. 예. 그 750mm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거죠. 세계 3대 전차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외국 유튜버들이 이제 전 세계 전차 순위를 매길 때 흑표가 대부분 5위 안에 들어가요. 근데 금속 복합 재료를 이용한 에이브럼스 최신형으로 우리가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금속 복합 재료에 대해서 한국재료연구원에서 한 3, 4년만 있으면 개발이 돼요. 그런 점이 있고 폴란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든다. 원래 있던 걸로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지금이라도 독일에서 사실은 들여오면 돼요. 그런 부분을 방어력을 보강하면 되는데 문제는 폴란드 지역이 굉장히 평지가 많기 맞습니다. 때문에 전차의 몸무게, 그러니까 중량을 갖다가 제한을 둬요. 60톤으로 제한을 두면서도 방어력은 아르마타 수준의 방어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싸고 맛있는 네. 그런 부분에서 금속 복합 재료로 인한 방어력 아니고서는 어려움이 있다. 단 흑표의 마지막 가능성 중에 하나는 흑표는 사실은 좀 더 가벼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톤, 6톤의 여분을 이용해서 방어력을 금속 복합 재료를 쓰지 않더라도 반응 장갑이 아닌 네. 다른 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는 있다. 약간 덧댄다 이런 네. 느낌. 뭐 그런 식으로. 모형 공개된 거는 봐도 그 전류는 7개로 들어가고 증가장갑 같은 건 약간 바른 모습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K2 흑표에 폴란드가 요구하는 버전을 할 수 있다라는 쪽에 이제 결론을 내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2025년까지 준비한 다음에 폴란드의 요구 성능을 달성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2026년부터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거고, 그리고 조금은 좀 편한 거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자주포, 특히 K9 썬더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K9 네. 썬더에 A2 버전을 요구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A2 버전은 원래는 2027년에 개발 완료하려고 했는데 벌써 개발 완료가 거의 다 된 그럼요. 거죠. 네. 역시 그래서- 빨리빨리의 민족. 네. 영국엔 이미 보냈습니다. 네, 샘플을. 그리고 네. 2024년부터 우리가 양산을 또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시기가 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로 한 그 48문의 K9 썬더는 지금 기본형 A1의 1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거를 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되는 이제 대량 생산하는 부분은 A2로 그렇죠. A2로 할 수 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유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더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 FA50 같은 경우를 말씀드려 보면 카이도 상시 고민이 좀 됐습니다. 기술력도 있고 할 수 있어요. 블럭 20으로 네.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돈입니다. 그죠. 인티한데 돈이 안 드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인티를 할 때 만약에 암람 최신형이나 사이드 와인더 최신형을 분명히 폴란드는 요구할 겁니다. 왜? 그러겠죠. 폴란드의 주력은 F-16이기 때문에 네. 미국제 공대공 미사일을 요구할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걸 인티하려면 미국에서는 조건이 항상 있죠. 우리 레이더로 해야 된다. 우리의 레이더를 달아야 된다. 그럼 뭐예요? A사 레이더를 우리는 축소해서 우리 걸 달 수 있는데 못 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걸 달 수 있다고 또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은 수출을 아예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덱스에서 한번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레이시온에서 자기들 제식명도 없어요. 자기들의 어떤 극소형된 그 A사 레이더를 전시하면서 이게 FA50에 제한한다 뜬금포로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왜 사? 이런 식으로 이제 저조차도 그냥 슬쩍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다는 게 알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한테는 돈이 문제였었는데 엄청난 도움이 됐어요. 그렇죠. 왜? 그렇죠. 폴란드가 그걸 대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번에 폴란드가 FA50 48대를 기준으로 3조 9,200억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엄청 질렀네요. 이 3조 9,200억을 48대로 단순하게 나누면 한 800억이에요. 대당. 800억인데 우리가 지금 수출하고 있는 지금 수출하고 있는 FA50들이 380억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인티를 하고 미국제 레이더를 장착하고 항전 장비 다 블럭 받고. 20으로 갔을 때에 대당 500억 정도 돼요. 네. 그렇다는 얘기 딱 들어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 500억에 플러스 820억에 그러니까 320억 정도는 한 10년치의 유지 보수비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블럭 20 그렇죠. 을 블럭 요구한 20을 것이다. 네. 요구한 거고 그걸 돈을 대겠다는 거죠. 그리고 말하자면. 블록 20이 만약에 뭐 개발이 되면 FA50은 거의 서구의 표준 경전투기 수준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죠. 경량 전투기가 맞습니다. 되는 거죠. 예, 네. 완벽한 경량 네. 보조할 수 있는. 왜냐하면 BVR 교전까지 되니까.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FA50에 대해서 대한민국 공군이 조금 등한시한 이유 중에 하나는 BVR 교전을 할 수 있는 기체가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또 북한이나 주변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굳이 경량 전투기인 FA50을 BVR 교전 기체로 그것은 아니다. 그랬다면 벌써 레이더도 교체하고 교체를 했겠죠. 그렇죠. 돈을 들여서.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한국 필요가 없어서 공군은 그랬는데 그 소요 기체를 FA50으로 채우고 싶진 않다라는 마인드가 그렇습니다. 있었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런 걱정도 없이 블럭 20으로 갈 수가 있다. 폴란드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무기체계가 조금씩은 상황이 다른데 네. 마지막 항공 무기체계인 FA50 같은 경우는 우리는 만세 불러도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블록 20이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폴란드 외에 다른 나라에도 떳떳하게 이제 블록 20으로 경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BVR이 가능한 기체다. 그렇죠. 그걸 그러면 내세울 수 있죠. BVR이 가능한 기체로서 최신형으로서 싸고 대당 단가가 500억인 기체 없죠. 없죠. 네. 이제 아프리카 국가도 살려고 할 걸. 그렇죠. 그 정도면. 예. 그치. 자기네들도 갖고 주력으로 갖고 싶겠죠. 예, 바로 그 점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서 이번 밀떡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매체나 사람들은 그냥 많이 팔았다. 그렇죠. 네, 뭐요 정도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 방산이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고 특히 FA50 같은 경우는 수건이라고 볼 수 있었던 문제인 블록 20으로 갈 수 있는 단계가 이제 딱 놓여졌다는 거죠. 다만 아쉬운 게 이제 흑표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런 상황을 예견했다고 하면 조금 더 빨리 차기 전차포 개발이랄지 그렇죠. 무인기에 대응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 체계를 개발할지 이런 걸 조금 더 빨리 앞당겼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이 한 발 정도 늦은 것 같아요. 저 소프트킬, 하드킬 대책도 지금 뭐 막 연구 장착하는 뭐 그런 그렇습니다. 단계라. 그게 좀 그래서 민감하네. 결론으로 요약을 드리면 K2 흑표는 다른 독일이나 다른 국가의 전차포를 도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폴란드의 버전을 맞출 수가 있다. 어찌됐든 대량의 수출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문제 없다는 거고 K9 썬더 그건 우리의 힘으로도 당연히 지금으로 또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FA50은 진짜 대박이다. 저들이 그렇죠. 폴란드가 특히 도와줘서 우리는 블록 20으로 갈 수가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어떤 위험도는 극히 낮다. 네. 별로 또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던진 돌이 파문이 이렇게 온 건데 갑자기 폴란드가 이렇게 돈이 쏟아져 이렇게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이게 어떻게 된 건가면 나토 국가들이 돈을 모아서 지금 폴란드한테 몰아주고 있어요. 그렇죠. 암람의 최신 버전도 미국이 원래는 허락을 안 해주는데 폴란드의 경우는 허락할 가능성이 짙다고 레이시온에서도 이야기하고 로키드 마틴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즉은 카이에서는 미리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걸. 사실 나토의 최전선이기 때문에 폴란드가 어찌 지금 보면. 나토의 방패가 되고 있기 예. 때문에 지금 완전 돈 각출해, 돈 걷어 해가지고 지금 음. 폴란드에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폴란드 자체로서는 채무 국가가 될지언정 이번에 돈을 질러서라도 네. 갖출 건 갖춰야 되겠다는 게 제가 정말 본받을 점 하나는 그런 자주국방의 의지는 본받을 만합니다. 나라가 있어야 뭐 그 다음이 있는 거 그쵸.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시간을 마쳐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폴란드 방위 사업 수출을 통해서 뒷이야기들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또 다른 이야기가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은 에피소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